안녕하세요. 업대연봉의 특전사 이야기 오늘도 시작합니다. 당직사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도 영내 거주를 하면 당직사관을 해요. 막내 때, 영내 막내 때 당직사관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당직사관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대의 영내 거주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당직사관을 씁니다. 야외 전술훈련을 나가기 전에는 항상 매일매일 서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들, 크리스마스라든가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당직사관을 쓰면 기분이 안 좋겠죠. 나도 쉬고 싶은데 못 쉬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좀 재수가 없는 날에는 짬이 안 되는 막내급 영예 거주자들이 그런 날에 당직사관을 쓰게 됩니다.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화풀이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내 미싱을 시킨다든가 그런 쓸데없는 걸로 이제 괴롭히는 그런 당직사관들이 있었죠. 제일 먼저 영내들은 각 요일마다의 당직사관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고참이 예를 들어 왕구가 야 오늘 당직사관 누구냐 그러면 하사업변봉 오늘은 누구누구누구십니다. 내일은 누구지? 누구누구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항상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거의 일주일치 정도의 당직사관의 그 순번은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당직사관은 저번에 제가 구식을 사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당직사관도 당직을 쓰는 날에는 영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내 식당은 간부 식당에 비해서 정말 품질이 떨어져요. 애초에 영내였던 저는 간부 식당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내 식당 자체가 그냥 맛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거든. 체력이 그만큼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간부들은 이미 간부 식당 혹은 영외에서 식사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내 식당 밥은 진짜 말 그대로 짬밥이에요. 맛이 없는 날에는 당직사관들은 그 결식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라면이나 이런 걸로 때우는 경우들이 많아서 당직사관이 영내한테 물어봅니다. 식당 메뉴 뭐냐? 그래서 어떤 분 오늘은 어쩌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래 라면이나 사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 메뉴까지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오늘 메뉴가 뭔지 모든 영내들이 항상 알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당직사관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내는 항상 당직사관을 이렇게 눈을 돌렸을 때 요 시야에서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떨어져서 밥을 먹습니다. 당직사관의 바로 정면에는요 왕구가 밥을 먹어요. 인근에는 이제 2고 3고들이 같이 밥을 먹고요. 점점점 멀어질수록 짬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먹는데 막내는 정말 그 가까운 거리에 하지만 동석은 할 수 없어요. 옆 테이블에서 항상 이렇게 약간 눈을 돌렸을 때 당직사관이 보일 수 있는 이 고개를 돌리면 안 돼요. 눈을 돌렸을 때 당직사관이 보일 수 있는 데서 먹습니다. 왜냐? 밥을 먹죠. 밥을 먹다 보면 눈을 돌려요. 그러면은 당직사관이 밥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저는 당직사관보다 밥을 빨리 먹어도 안 되고요. 늦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템포를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보통 영내 식사는 진짜 식사 시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입에다 쳐넣고요. 빨리 내무실로 쳐가야 됩니다. 왜냐면 일과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느긋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쳐넣는 거예요. 먹고 그냥 나가서 가는데 막내만 당직사관하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당직사관이랑 이제 밥을 먹죠. 먹으면 당직사관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려고 할 때 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뛰어가서 당직사관의 식판을 받아야 돼요. 식판을 받아서 당직사관이 먹던 식판을 닦고 막내는 빨리 내무실로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무조건 밥을 다 먹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숟가락 내려놓고 젓가락을 들려고 할 수도 있고 잠깐 뭐 이렇게 옷이 낑겨가지고 숟가락 내려놓고 옷 이렇게 다시 이렇게 주섬주섬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밥을 거의 다 먹었는데 숟가락을 내려놓고 갑자기 엉덩이를 딱 들썩거리면 밥 다 먹었구나 하고서 딱 일어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분위기가 모든 사람이 쳐다봐요. 타이밍을 못 맞춘 거거든요. 뒤지는 거죠. 당직사관을 챙겨드리고 내무실로 올라갑니다. 그 당직사관에 소속되어 있는 중대 막내가 부식 같은 거 사오고요. 아까 라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라면 같은 것도 사오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라면이나 먹자 했을 때 당직사관이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중대 막내가 자기 돈으로 사왔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직사관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소속되어 있던 내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내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내무실 들어갈 때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이게 정문이라고 칠게요. 딱 앞에서 연결 하사업변봉 이 내무실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용무는 어쩌고저쩌고입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용무가 예를 들어서 되게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사소한 용무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중대 고참이 저한테 손톱깎이를 갖고 오라는데 제가 손톱깎이가 마취가 없었어요. 근데 옆 내무실에 제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기한테 빌리러 가야죠. 고참한테 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옆 내무실로 갑니다. 연결 화산업전봉 이 내무실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용무는 손톱깎이입니다. 그런 거를 신경 안 쓰는 고참도 있는데 이런 거에 꼭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용무가 손톱깎이냐? 당황을 한 거죠. 손톱깎이를 누구한테 빌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맞지만 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용무는 손톱깎이입니다. 빡센 내무실이 있었어요. 그 내무실은 들어가려면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 문 앞에 턱걸이 봉이 있거든요. 그 턱걸이를 꼭 10개씩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연결해서 어떤 이 내무실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용무는 어쩌고저쩌고입니다 하고선 턱걸이를 10개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무실엔 들어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강교에 대한 호칭은 제가 사실 영내생활 초창기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막내 때는 어떠한 고참이든 간에 관등성명을 댑니다. 하사업병봉 하는데 장교가 업병봉 와서 그러면 네? 네? 군기가 바짝 뜬 네! 이게 아니라 네? 안 그러면 맞거든요. 관등성명을 대는 계급이 있죠. 영관급에서는 관등성명을 대게 합니다. 그래도 지역대장한테는 관등성을 대. 대대장님한테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대대장한테는 군기 바짝 드러납니다. 하사업병봉! 그래도 지역대장한테는 관등성명은 되지만 이렇게 군기 바짝 하지 않아. 하사업병봉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지역대장 그래서 소장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하나의 문화였고 그래야만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상나팔이 울릴 거 아니에요. 빠빠빠빠빠 하는데 빠 첫 번째 음이 울리기 전에 스피커가 먼저 틀어지기 때문에 뭔가 전파음이 뚝 하고 든단 말이에요. 그 소리에 모든 영내가 다 일어납니다. 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화장실에 뛰쳐가서 마포걸레가 있단 말이에요. 대걸레를 빨아와서 영내 내무실을 밀어야 되는데 이게 꼭 하나씩 모자라요. 제일 늦게 튀어간 내무실의 막내는 마대걸레가 없는 거예요. 좆되는 거죠 진짜로. 이걸 일부러 그렇게 하나씩 모자라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항상 모자랐어요. 사실 그 채워놓으면 되거든요. 죽기 싫어서 손걸레라도 해야 돼요. 손걸레라도 바닥을 밀어줘야 이런 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례모를 복귀해서 본격적으로 영내 생활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정말 수많은 악습, 그 다음에 부조리,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가혹행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생활들을 약 2년 정도 해야 돼요. 2년 정도 하면 근데 2년 동안 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정도가 하나씩 풀려요. 그래서 정말 영내를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2년 동안 이거를 내내 해야 되잖아요. 숨 막히죠 진짜. 못 살죠. 어느 정도 해서 짬이 차면 예를 들면 밑으로 막내가 세게 쳐 들어와 그러면 관능성명을 뗀다거나 이런 이제 하나씩 나만의 자유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버티고 사실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모든 막내는 지금까지 말했던 걸 모든 걸 다 지켜야 되거든요. 짬이 차면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되고 짬이 차면 관능성명을 안 대도 되고 짬이 차면 PX도 갔다 올 수 있고 또 짬이 차면 내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막내가 자기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나도 내 돈을 써왔고 내 고참도 자기 돈을 써왔으니 내 막내도 자기 돈을 써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보상심리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막내가 들어옴으로써 내 돈이 안 나가는 부분에서도 정말 사실은 그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좀 숨통이 튀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이 나의 모든 진짜 감옥 같은 지옥 같은 생활들을 벗어나면서 서서히 고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게 특전사 영내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특전사 영내 생활을 경험했던 선후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훈련에 대한 얘기는 사실 거의 안 해요. 훈련은 그냥 하는 거니까요. 근데 영내 생활 얘기만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같이 생활했던 시대의 그 동료들끼리 단톡방이 있어요. 진짜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옛날 군생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내 생활 얘기만 해요. 진짜 사실 그렇습니다. 영내 생활 얘기만 주구장창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만나면 죽을 때까지 그 영내 생활 짧았던 2년 동안 얘기만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지옥 같았지만 지나고 났을 때 추억이 많았던 게 영내 생활이었습니다. 특전사 생활을 경험해보신 모든 선후배님들 공감하지 않으세요?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때가.